네, 바로 이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동 현장 실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희 대전 사회복지사 협회장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앞선 리포트를 보면요.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종사자 중에 10명 중 3명이 직접적인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고 또 10명 중 한 6명 가까이가 폭언을 들었다고 답을 했어요. 현장에 지금 계시잖아요. 이런 네, 폭언이라든지 물리적인 폭력,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실제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삶의 모든 영역에 사실은 개입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용자들을 이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이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적절한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폭력이라든가 폭언, 뭐 성추행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해서 저희 협회도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회장께서도 직접 이런 뭐 폭력이라든지 폭언을 들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실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원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폭언과 뭐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용자분들이나 또는 보호자분들이 어떤 그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적 예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선별적 복지적 측면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법에서 규정된 자격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서비스를 해주지 않냐라고 해서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칼을 들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칼로요? 네, 그래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잘못된 권리 의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듣는 얘기가 내가 낸 세금으로 너희들이 일하는데 왜 나의 요구를 안 들어주느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갑질이네요. 보니까 머리채를 잡힌다거나 뭐 안 그러면 심지어는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다양하겠지만 주로 뭐 유형이 있나요? 어떤 분들이 또 피해를 좀 자주 발생을 시키는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어떤 그 심리적 요인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과정을 기다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셔요. 그래서 빠르게 뭔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응이 안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바로 옆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정 기간을 두고 만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어떤 변화 상태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셔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건강하게 들어오셨는데 왜 지금 상태가 이러냐, 서비스를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문제들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낙상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위험에 대한 어떤 이해 또는 상호 간의 어떤 신뢰가 무너짐으로 해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이나 폭언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뭐 이용자나 또는 보호자와 뭐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도 사안이 뭐 이렇게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 내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따도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가 공무원 신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서비스는 민간기관에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자체가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예.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소한 어떤 그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격 요건이 안 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런 폭언과 폭행 같은 그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종사자들의 인력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굉장히 연관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대표 예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사 한 분이 예. 어르신 6-7분을 케어를 해야 돼요. 근데 6-7분이 각자 욕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동시에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폭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미약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양원의 예를 들어서 종사자 한 분이 대여섯 명의 그 노인을 케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혹시 해외라든지 다른 곳과도 비교가 될까요? 저 같은 경우가 3년 전에 이제 그 더블린의 그 세계 사회복지사 대회가 가서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외국에서 온 사회복지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실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잘하는 요양원 같은 경우 요양보사 한 사람이 어르신 2분이나 3분 정도만 케어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 2배는 되군요.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위기 청소년 대응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하나가 위기 청소년 뭐 6-7케이스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더블린에서는 오히려 이 위기 청소년 하나의 직원이 3명, 4명 같이 팀을 짜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이 사회복지사들에 의한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폭력 이런 것에 위주로 이제 초점을 맞췄었는데 앞으로 이 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